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공천과 관련해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후유증, 그에 따른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의 경우에도 그 내부에는 지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야나 똑같은데 우리가 48년 재헌 의원 선거 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이후에 지금 72년 만에 21번째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했는데 그동안에 국회의원 공천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틀과 전통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각 정당이 하향식으로 여러분 여당은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부 그리고 실세 당 지도자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하향식 공천이 이어져 왔는데 21대 이 총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행태는 그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이 하향식을 하더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는 한두 군데에 정실로 공천이 됐다든지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 전체의 공천을 불신받게 되고 따라서 국민의 지탄 속에서 그 총선거 득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당 지도부와 공관위 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에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을 그려놔놓고 마지막에 용의 눈을 잘 그리면 그 그림이 실제로 용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간다. 이걸 형상화한 말이 활용점정입니다.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다 거꾸로 다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한두 군데에 활용점정이 아니라 그 눈을 잘못 그려 넣었을 때는 그 전체가 망가져 버린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정당의 공천은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향식이 아닌 공천은 전부 헌법 위반입니다. 그 뭐 여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 그대들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이 헌법에 합치한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헌법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정당이 철저하게 민주적 기본 질서 입각해서 운영, 행태, 조직 모든 것이 민주적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향식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향식 공천의 절차와 과정을 당은 당규에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 다시 말하면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주민과 당원의 100%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다. 미국 이해가 있잖아요. 미국처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국처럼 상원은 상원대로 하원은 하원대로 해당 지역에서 주마다 또는 민주당 공화당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주민과 당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1차 예선전에서 후보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본선에서 다시 유권자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그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천 파동이 없지 않습니까? 공천 파동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하향식 공천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국회의원을 하루살이 기회주의자로 만듭니다. 내가 다음 공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노래라는 이름으로 위에서 지시한 대로 그게 얽매여 버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정당의 부속품이 되고 그래서 그 부속품인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가가지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싸움을 벌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 정도가 지나친 것은 시간이 갈수록 공천이 하향식으로 되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과 실세, 야당은 당대표가 실세들의 입김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비위에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임기 동안에 그 시기대로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주 악성으로 변질돼 가지고 20대 국회 어떤 꼴이었습니까? 완전 싸움판이었죠. 완전 싸움판. 뭐 야당도 잘했다고 칭찬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른바 3개 악법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반기를 공개적으로 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서울 강서구의 금태섭 의원이 조국 법무장관 취임을 반대하고 공수처법을 반대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왔는데, 공천을 똑 떨어져 버렸어요. 민주당의 공천 규정 내부를 저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친문 실세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친 건 명백한 일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반기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하향식 공천은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국회의원을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따라서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서 군신 잘하고 위에 비위 잘 맞추고 웰빈족들로 국회를 채우게 되니까 이게 모든 게 국민의 불행으로 온다는 사실을 그대들 깨닫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대로 여러분,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우선 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들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저보고 얘기를 하고 온다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실세들이 유도한 것이고, 탄핵 찬성파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 감정도 그 작용해가지고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 책임 등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단 기준이 지금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쟁 경쟁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패스트 트랙에 올린 3개 법안을 가지고 9개월 동안 싸우는 동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그 제대로 광장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싸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차마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무슨 회의를 하고 의원총회라고 본회의장에 그 화면에 얼굴이 아주 단골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단골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평소에 본회의장에 상임위에서 발언할 때에 대정부에 대해서 따끔하게 발언하는 흔적도 없고, 투쟁 이른바 현장에도 얼굴 내밀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 이런 녀석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녀석들이 텔레비에만 얼굴 내밀고, 그게 죄다 이것도 하나 공천 받아버리고 하는, 이런 투쟁 경력을 어떻게 이 공천 기준에 반영하느냐. 이게 이 원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과 전국 대표성 두 가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를 지역 주민들의 판단과 거기에 의존해서 지역 대표성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연고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만큼 친화적으로 평소에 노력했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봤을 때 이러한 원칙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한 30군데의 문제 지역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 원칙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기들 위원장과 공천위원들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게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유형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A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거기서 조직 활동도 하고 그 지역 주민과 친화 활동을 해서 그 사람이 공천되면 반드시 당선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그 가서 경선하라 이러고,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누구를 꽂았느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공관위원장 비서 출신을 거기에 내리 꽂은 사례. 그리고 이 쫓겨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지금 방송 드리는 이 순간에 제가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피눈물을 지금 쏟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A 지역 연고자인데 A 지역의 공관위원장 또는 위원과 인연이 있는 사람을 내려 꽂기 위해서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을 이게 조직 활동을 해온 사람이 있어서 경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난데없는 사람을 내려 꽂으면서 경선 없이 전략공천이다 이래 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준비했던 사람들을 아주 황당하게 해서 이들도 피눈물을 쏟게 하고 있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우세지역, 안전지역이라고 지칭되는 뭐 서울의 예를 들면 강남 지역이나 아니면 PK, TK 지역에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오래전서부터 경선에 대비해서 복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조직 활동을 해왔는데 이걸 다 제쳐버리고 전략공천,
이래가 뭐 IT 전문가다 뭐다 금융 전문가다 이래갖고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 방면에 아주 전문가도 아닌 이것도 정실적으로 이렇게 내리꼽는 경우 그렇게 해서 날벼락을 맞고 준비해온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눈물을 쏟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현역 의원을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배제하면서 그 반발이 두렵고 미안했던지 이 사람을 수도권 경북 지역 그 현역 의원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수도권 지역에 거기 가서 경선을 하라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30군데가 원칙과 기준이 뭔지 모르고 그래야 엿장수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래야 이 반발이 더 세고 드디어는 이게 공천 파동으로 현재 이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대들이 한 약 30군데 이 공천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지금 제가 그 얘기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공물을 사고 있고 미래통합당 공천 전체를 이렇게 어둡게 그려버린다.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 얘기 끝에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나가서 이 전체 선거 분위기를 이렇게 유도하는데 그 날카로운 말로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그 선두에 한번 서봐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는 고향에 나가겠다 했다가 양산을 일단 험지로 보고 거기 나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뭐 어쩔 수 없다. 홍준표 대표는 양산 거기가 만만치 않다. 왜? 김두관 의원이 민주당 공천을 받고 거기에 나가면 그게 험지가 되어버린다. 양산이라는 곳이 옛날 경상남도 양산군의 토박이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타 지역에서 많이 모여 살고 그 지역에서 제가 사는 걸 잘 압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어떠냐? 경남지사를 하면서 그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 연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험지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민주당 후보를 아주 보기 좋게 꺾어버리면 PK 지역 전체에도 아주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봤는데 무슨 이유인지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거기서도 잘라버려. 김용호 위원장 그리고 공천관리위원 여러분들에게 내가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 누구보다도 홍준표 대표만큼 어떤 지역에 나가든지 간에 득표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들이 표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자세히 압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합니까? 왜 이런 짓들을 합니까? 양산에 홍준표 대표를 공천하세요. 하향식 공천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그러함에도 거기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칙과 기준이 크게 허물어진 미래통합당의 오늘 현재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약 30여 군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수정하십시오. 수정해서 그거라도 올바로 잡아가지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 어느 정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